자, 지금 이 얘기도 좀 해보죠. 강선우 민주당 의원 1억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접수했던 고발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됐다라는 그런 속보가 지금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어제 사퇴를 했고, 사퇴하기 전에 이제 MBC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그 사안인데, 수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또 정청래 대표도 당에서 이제 조사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저히 수사해야죠.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일단 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보좌관이 돈을 받았으면 자기가 정말 무관하면 보좌관을 쳐내고 자기가 그 의원실에서 사법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당시에 이제 공천 총괄을 했던 네. 김병기 의원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게 일단 납득이 안 돼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문제가 되면 사실은 쳐냈어야죠. 물론 이제 그게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뭐 정적 계산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일단 김병기 의원이 직접 받은 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사법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전부 책임을 져야죠, 사실은.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명도. 그러니까 1억을 보좌진이 받아서 이걸 가지고 계속 상담하는 듯한 그런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녹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김병기 당시 간사가 녹음을 했던 걸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치 김병기 이 의원이 나는 이제 무관한 나는 이거 빨리 이거 처리해라 뭐 로펌 가서 뭐 상담해라 이런 식의 조언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김병기 간사는 이걸 다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알리바이처럼 녹음된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네. 바로 김경 단수 공천이 됐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의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지점 왜 단수 공천이 됐는가에 대해서 수사가 거기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왜냐하면 돈을 받았는지 이런 게 더 관건이기 때문에 네. 그 단수 공천이 된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이 정확하게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윤리 감찰을 통해서 밝히고 이제 수사도 들어갔으니까 네. 밝혀야 된 부분이다라는 거. 잘못된 게 있고 의혹이 있으면 하나하나 밝혀서 그럼요.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여든 야든. 그리고 사실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지금 상황이 좀 민주당 내부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이 녹음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제가 뭐 이건 제가 은닉해야지 왜 녹음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건 다 파야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이런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녹음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게 녹음되고 나온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내용들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것도 좀 계속 공개되고 있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좌관들과 어떤 관계였고 그리고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 사이는 어떤 관계였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서로 통화할 때 상대방을 못 믿어서 전부 녹음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이 심각한 이제 구조적 문제 또는 뭐 이런 리더십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인식을 하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아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은 제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시스템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뭐 보도도 나왔지만은 박찬대 의원이 또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당대표 선거 시절에 강선우 의원 스스로 장관 거취를 결정하라고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를 처음으로 했던
박찬대 의원이 네. 재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이 의혹 경찰 수사 뭐 당의 감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이 뭐 휴전기에도 계속 진행된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야, 들었는데 네, 여름엔 너무 더웠죠. 네. 여름엔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재판장님께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가 없어서 휴전기를 가지셨군요. 네. 네, 내란 재판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있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2월에 아마 선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1월 1월 초까지는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안인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예고성 계엄이었다 이 얘기. 김용현도 나와서 이거 뭐 예고한 그 경고한 거지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그런 모습. 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구수해질 수밖에 없고요. 음. 그것도 궁색한 소리입니다. 이게 헌법상 네 계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죠. 예, 경고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기들 지금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계엄이 사실은 명분 없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헌문란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는 그런 뭐 얘기가 계속 되는 이유는 먹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 예, 먹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아마도 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그 법원에서 이 정상 참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먹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이제 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했더니 네. 윤석열이 특검보 친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 메이철 변호사가 항의를 하면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이자 네. 전직 대통령이자 검사 선배한테 예우를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동창회 합니까? 지금 동창회에서 검사 선배님 모셨습니까? 그래서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를 계속 삼자 특검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소송 지원 전략이다라고 했고 재판부에서도 호칭이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계속 말을 하니까 끝내 그냥 피고인으로 호칭을 정정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런가요? 원래 이제 이름을 부르면 안 되나요? 예? 듣도 보도 못한 변론입니다. 네. 윤석열 하지 마라. 네.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에서 윤석열 또 발끈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왜 그래요? 이분들 왜 그럽니까? 여전히 본인들이 귀족이죠. 하. 저런 사람들은 평생 내가 다른 국민 사람들과 같은 국민이라는 같은 한 표를 같은 참정권을 같은 한 표를 갖고 있는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드러나고 있다. 네. 그리고 어제 공개가 되고 알려진 얘기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대통령 이제 집무실에 용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다 비공개가 됐는데 아마 뭐 이런 이제 보안 문제 뭐 이런 게 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측하기로는. 근데 공개된 영상 공개됐을 때 제가 잠깐 봤더니 거기 뭐 5분짜리 모래시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나 스톤 뭐 이런 것도 마련돼 있고 네. 정말 건식 사우나가 잘 마련돼 있더군요. TV도 있고. 저는 그거 보고 궁금한 게요. 예, 사우나라면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맞아요. 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탕은 없고 샤워 시설이 있더라고요. 음. 거기서 땀 이게 씻고 나올 수 있게 사우나 하면서 그- 술 깨고 그리고 이제 땀 빼고 술 깨고 사우나는 없지만은 샤워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비상 버튼도 있어요. 혹시 하다가 쓰러지면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까지 마련돼 있던 집무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집무실에 어떻게 사우나가 있습니까? 이자는 진짜 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출근도 안 하지, 술 먹지, 그리고 업무 보고 하면서 또 어차피 술 마시니까 그리고 만취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사우나가 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집기 이런 건 다 청와대로 다 뜯어갔거든요. 네. 사우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우나는 이전 안 뜯어갈 했어요. 수가 없죠. 사우나가 비쌀 텐데 웬만입니까? 그거. 그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작동할 수 있대요, 그것도. 거기 지금 참. 집무실을 다시 국방부가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기 밤새 근무한 직원 초병들 위해서 제공을 하든지 그래야 되려나. 참. 아니, 뭐 편백나무 계속- 사우나가 네. 돼 있습니다. 계속 이제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가끔씩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에 책상에 종이 한 장 없어.
종이 한 장 없는 책상을 공개하고 이거 창피하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런 게 없듯이 정말 종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종이가 비치지 않습니까? 투과가 되는데 여과가 되는데 이게 다 빈 이거는 좀 글씨가 있으니까 글씨가 화면에 보여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투과가 되죠. 종이에 아무 내용이 없는 빈 종이를 이렇게 들고 있질 않나.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네. 야, 저런 식이면 누구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하는 거라든지 국무회의 주재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때는 진짜 이건 뭐 개나 소나 아무나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진짜 국가 리더의 차이다. 그 당시 코스피, 지금의 코스피, 그리고 그 당시 지금 경제력, 지금의 경제력 비교해 보면은 너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비교조차도 안 네.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